인천공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국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죠. K2701편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시간,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을 시작했어요. 신혼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출장자들은 노트북을 꺼내들며 마지막 업무를 확인했고, 유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여권과 티켓을 재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눈에 띄지 않게 걸어오는 두 명의 노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진서봐,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어떠냐? 이정우가 말했죠. 6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괜찮네. 그래도 우리 나이에 미국까지 가는 건 좀 피곤하겠군. 최진섭이 대답했어요. 67의 나이지만 여전히 군인 시절의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한때는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었던 전설적인 요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퇴 후 처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즐거우셔야 해요. 정우의 딸이 배웅을 나와 인사했죠. 두 사람은 차분하게 웃으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를 찾아 앉는 동안 정우의 예리한 눈은 비행기 내부를 자연스럽게 스캔했어요.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한 무리의 승객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정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진섭에게 눈짓했어요. 진섭도 알아차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미국 구경이나 하자. 정우가 작게 말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휴가를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기체가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륙하는 순간에 그 묘한 중력감을 느끼며 정우와 진섭은 창밖을 바라봤죠. 이륙 후 30분,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도달했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겠습니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수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우가 대답하며 커피를 받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주목해 주십시오. 이 비행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매고 지시사항을 따라주세요. 불필요한 행동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기내는 공포로 얼어붙었죠. 승객들의 비명과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검은 복면을 쓴 무장한 테러범들이 나타나 기내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고 벨트에는 뭔가 위험해 보이는 장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와 진섭 쪽으로 몸을 숙였죠. 조용히 계세요. 목숨이 위험해요. 정우와 진섭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테러범의 수와 위치, 무기 종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눈짓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나누던 두 사람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진섭아, 정우가 작게 속삭였죠. 그때처럼 한 번 더 해볼까? 진섭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겠군. 우리밖에 없는 것 같으니.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을 유지한 채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20살의 청년과 다름없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테러범들은 승객들을 통제하며 기내를 돌아다녔어요. 약 10명으로 보였죠. 그중 2명은 조종실을 장악하고
나머지는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테러범 하나가 그를 막아섰죠. 노인네, 어디 가는 거야?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말이야. 정우는 노인다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테러범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선 정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20살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정우는 중얼거렸죠. 그 사이 진섭은 자리에서 조용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테러범들의 동선과 교대 시간, 무전 사용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리더로 보이는 인물의 위치를 주시했죠. 갑자기 그의 옆자리에 수연이 앉았어요. 마치 테러범들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두 분, 평범한 노인이 아니시죠?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섭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눈빛이 달라요. 군인이셨나요? 아니면 경찰? 수연이 다시 물었죠. 진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울 수 있겠소? 네.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이 승객들을 위해서요. 그때 정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수연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승객을 돕는 척했습니다. 정우는 진섭의 곁에 앉아 귓속말로 전했죠. 기내 구조를 확인했네. 앞으로 3시간 안에 행동해야 해. 녀석들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진섭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무원 한 명이 우리 편이야. 도움이 될 거야.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정우와 진섭은 테러범들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고 수연의 도움으로 기내 구조와 숨겨진 비상 장비들의 위치까지 알아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맨 뒤쪽부터 한 명씩 제거하자. 소리 없이 정우가 말했어요. 진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화장실 근처에서 기다릴게. 너는 뒤로 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정우는 다시 화장실을 향했고 진섭은 다리가 저리다며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범들은 노인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우가 화장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테러범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죠. 저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현기증이 나서. 정우가 말했어요. 테러범이 짜증스럽게 다가왔을 때 정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한 방의 타격으로 테러범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죠. 정우는 재빨리 그의 몸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 사이 진섭은 비상구 근처에서 다른 테러범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섭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자 테러범이 경계하며 다가왔죠. 무슨 일이야? 테러범이 물었어요. 심장이. 약을. 가방에. 진섭이 고통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테러범이 몸을 숙이는 순간 진섭의 단단한 손이 그의 목을 정확히 공략했죠. 무음의 제압. 진섭은 테러범의 무기를 챙겨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진섭은 갑자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그와 정우가 참여했던 마지막 임무. 인질들로 가득 찬 건물, 폭탄 테러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동료들을 잃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이번엔 모두를 구하겠다. 진섭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놀라운 전술과 기술로 테러범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테러범들이 동료들의 실종을 알아차릴 테니까요. 뭐야, 왜 무전응답이 없지? 테러범 리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정우와 진섭은 이미 4명의 테러범을 제압했죠. 남은 건 6명. 하지만 리더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구역 점검해. 지금 당장. 리더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수연이 두 남자에게 급히 다가왔어요. 그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종실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시간이 없군. 진섭아, 너는 폭탄을 찾아. 난 리더를 막을게. 두 사람이 갈라지려는 순간 한 테러범이 그들을 발견했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총성이 울렸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이 기내를 가득 채웠죠. 정우는 재빨리 수연을 몸으로 감싸 보호했어요.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그들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죽여. 저 늙은이들을 죽여. 리더가 소리쳤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테러범에게 도약해 총을 빼앗았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몸은 전투의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정확한 타격으로 테러범을 제압한 정우는 총을 진섭에게 던졌습니다. 난 리더를 잡을게. 너는 폭탄을. 진섭은 총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테러범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대로 손들어. 테러범이 소리쳤죠. 정우와 진섭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그때 정우의 눈에 결단이 서렸죠. 진섭아, 넌 할 일을 해. 난 시간을 벌게. 진섭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정우는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난 항복한다. 나만 데려가. 테러범들이 놀란 틈을 타 진섭은 승객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들고 테러범들에게 걸어갔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신들, 이미 실패했어. 특수부대가 이 비행기를 추적하고 있다고 정우가 테러범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코웃음을 쳤죠. 늙은이의 허세군. 이미 늦었어. 30분 후면 모든 게 끝난다고. 정우는 끌려가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진섭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섭은 혼자였죠. 진섭은 기내 뒤쪽으로 몸을 숨기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연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조종실 근처에 폭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VIP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수연이 속삭였죠. 진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종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테러범들이 정우를 리더에게 데려가는 동안 진섭은 조종실 방향으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그는 쓰러뜨린 테러범에게서 챙긴 무전기를 귀에 대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목표 시간까지 20분 남았다. 모든 준비 완료됐나? 리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테러범이 대답했습니다. 네, 조종실 폭탄 설치 완료. 그리고 VIP도 확인했습니다. 진섭은 주변을 살피며 생각했어요. VIP가 누구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수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죠. 비즈니스석에 유명한 정치인이 타고 있어요. 아마 그를 노리는 것 같아요. 진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조종실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진섭의 나이든 몸은 한계가 있었죠.
숨이 가빠지고 관절이 아파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말게. 이 정도는. 진섭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의 실패가 떠올랐죠. 그때 구하지 못했던 동료들. 그 죄책감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침내 조종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2명의 테러범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수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수연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섰어요. 살려주세요. 뒤에서 승객이 쓰러졌어요. 의사가 필요해요. 테러범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진섭은 빠르게 그들 뒤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내식 트레이에서 가져온 포크가 쥐어져 있었죠. 정확한 타격 2번으로 테러범들은 소리 없이 쓰러졌어요. 조종실 문은 어떻게 여는 거요? 진섭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특수 코드가 있어요. 수연이 키패드로 다가가 코드를 입력했죠. 문이 열리자마자 진섭은 경계하며 안을 살폈어요. 조종사는 묶여 있었고 조종석 밑에는 불길한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타이머가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폭탄 해체할 줄 아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 있었는데. 한편 정우는 테러범 리더 앞에 서 있었어요. 팔이 뒤로 묶인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우리 계획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죠. 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 경험은 값진 것이지. 리더는 정우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정우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죠. 당신들의 목적이 뭐요? 단순히 폭탄 테러인가 아니면 VIP 암살인가? 정우가 물었어요. 리더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정보를 캐내고 있었어요. 모를 필요 없어. 곧 끝날 테니까.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천천히 등 뒤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를 묶을 때 정우는 의도적으로 근육을 긴장시켜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랜 특수부대 훈련의 결과였죠. 그동안 진섭은 조종실에서 폭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장치였지만 기본 구조는 그가 훈련받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 중에 하나를 잘라야 해요. 어떤 걸 자를까요? 수연이 물었죠. 진섭은 땀을 흘리며 폭탄을 살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기억을 더듬었죠. 20년 전 폭탄 해체 훈련.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항상 패턴을 봐라. 제작자는 자신만의 서명을 남긴다. 진섭은 폭탄의 구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파란색. 진섭이 말했어요. 수연이 가위를 건넸고 진섭은 떨리는 손으로 파란 선을 향해 가위를 가져갔습니다. 잠깐만요. 수연이 갑자기 말했죠. 이 폭탄에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타이머와 연결된. 진섭은 빠르게 상황을 재평가했어요. 그는 폭탄 아래에 숨겨진 작은 센서를 발견했습니다. 압력 감지 장치였죠. 이건 함정이야. 선을 자르면 즉시 폭발할 거요. 진섭이 말했어요. 비행기의 다른 쪽에서는 정우가 마침내 손을 풀어냈습니다. 리더가 잠시 등을 돌린 순간 정우는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그의 손이 리더의 목을 조여왔죠. 당신 같은 늙은이가. 리더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우의 강한 팔이 그의 의식을 앗아갔어요. 정우는 재빨리 리더의 무기를 빼앗고
나머지 테러범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전투 본능은 여전했죠. 진섭아, 어디 있나? 정우가 외쳤어요. 진섭은 폭탄 앞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압력 센서를 무력화하려면 무게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기내식 트레이와 물병을 가져와 주시오. 진섭이 수연에게 요청했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진섭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죠. 그는 폭탄을 들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폭탄을 들어올리면 바로 밑에 이 물건들을 놓으시오. 무게가 완벽히 일치해야 해. 진섭이 말했어요. 그가 폭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순간 기체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진섭의 손이 흔들렸지만 그는 강한 의지로 폭탄을 붙잡았어요. 지금 진섭이 외쳤죠. 수연이 재빨리 물건들을 놓았고 진섭은 조심스럽게 폭탄을 옮겼습니다. 센서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진섭은 더 자유롭게 폭탄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는 빠르게 도선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두 선을 동시에 잘라야 해요. 진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훈련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수연이 가위를 건넸고 진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타이머는 이미 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두 선을 정확히 집어들고 가위를 위치시켰습니다. 3, 2, 1. 진섭이 마음속으로 셌죠. 그리고 가위가 두 선을 동시에 잘랐어요.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진섭과 수연은 숨죽인 채 몇 초간 폭탄을 지켜봤어요. 아무 일도 아무 소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 기내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진섭은 재빨리 일어나 조종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놀라웠죠. 정우가 마지막 테러범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우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정우야. 진섭이 외쳤어요. 정우가 잠시 돌아보는 사이 테러범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섭은 재빠르게 산소 마스크를 잡아당겨 테러범에게 던졌죠. 테러범이 잠시 시야를 가린 사이 정우는 강한 펀치로 테러범을 제압했어요. 마침내 모든 테러범들이 제압되었습니다. 기내는 다시 안전해졌죠. 승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진섭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할만하군. 정우가 말했어요. 진섭은 웃음을 터뜨렸죠. 늙은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 조종사들은 조종실을 되찾았고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인 요코하마로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특수부대가 이미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특수부대원들이 기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테러범들을 체포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죠. 정우와 진섭은 조용히 다른 승객들과 함께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활약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죠. 두 분의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정식 진술이 필요합니다만. 경찰이 말했어요. 정우와 진섭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었죠.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별다른 활약은 없었어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항 한쪽 구석,
수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두 분 덕분에 모두가 살았어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죠. 대체 당신들 누구세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군인들일 뿐이지. 진섭이 덧붙였어요. 지나가던 평범한 노인들 말이야. 두 사람은 수연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만족감이 가득했죠. 오랜만에 느껴본 사명감, 그리고 성공의 기쁨. 한 달 후,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 정우와 진섭이 바둑을 두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 또 하나 끝냈군. 진섭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죠. 예전 같진 않지만 아직 우리에겐 힘이 남아 있어. 그때 카페의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동해상을 운항 중이던 여객선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며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죠. 진섭아. 정우가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진섭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알아, 가자고. 그들은 조용히 카페를 나섰어요. 두 노인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젊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전설은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 그들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